혹시 연락이 끊기는 게 고민이신가요? 답장은 기다리는데 그녀 쪽에서 먼저 다가오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7가지 중 단 3가지만 제대로 알면 여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증명된 결론입니다. 하루 중 문득 휴대폰에 울린 메시지 하나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잘 지내지? 라는 짧은 안부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궁금했던 적 있을 겁니다. 그녀가 굳이 먼저 연락한 건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마음의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를 20년 넘게 상담해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이은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왜 그녀는 먼저 연락하게 되는가? 라는 주제로 여자의 작은 행동 속에 숨어있는 심리와 그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여성이 보내는 사소한 연락 속에서 호감과 관심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중년 남성에게 꼭 필요한 관계 심리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사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먼저 안부를 보내는 진짜 이유. 여자가 먼저 안부를 묻는 순간 많은 남성들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사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여성이 먼저 연락을 건넨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적인 감정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마음을 허전하게 느낄 때 혹은 특별한 관심이 생겼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에게서 잘 지내지?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한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안부에 담긴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여성이 먼저 다가온다는 특별한 의미였던 겁니다. 여성들은 보통 마음이 없으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굳이 시간을 내어 안부를 묻는다는 건 상대가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안부가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호감의 표현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안부를 건네고 대화가 짧게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면 관심의 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은 먹었어? 오늘은 뭐 했어? 같은 사소한 질문은 겉보기엔 일상적이지만 사실 상대의 생활을 알고 싶다는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평소 무심하던 여성이 갑자기 먼저 다가올 때 그 속엔 은근한 감정이 숨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안부 메시지에 숨겨진 그 미묘한 감정을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 정리해보면 여자가 먼저 안부를 묻는 건 크게 3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서. 둘째,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의지하고 싶어서. 셋째, 앞으로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어느 경우든 남성에게는 일종의 초대장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무게감은 달라집니다. 결국 여성이 안부를 묻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그녀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호기심이든 진지한 관심이든 그 시작점에는 분명 끌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끌림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2. 아무 말 없이 사진 보내는 심리, 설렘의 신호.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가장 헷갈리는 순간 중 하나는 여성이 말없이 사진만 툭 보내올 때입니다. 풍경 사진일 수도 있고 먹고 있는 음식 사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행동은 단순히 보여주고 싶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감정을 은근히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8세 이 씨는 최근 한 지인 여성으로부터 커피 한 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또 다른 사진이 오면서 그는 알게 되었죠. 아, 이건 나와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신호구나. 여성은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진을 통해 그 감정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엔 2가지 중요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사진은 말보다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여성은 말 대신 이미지를 보내면서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핍니다. 즉, 당신이 그 사진을 보고 관심을 보이는지 혹은 무심하게 지나치는지를 시험하는 거죠. 둘째, 사진은 공유 욕구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특히 감정적으로 끌리는 상대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진이 호감 신호는 아닙니다. 가끔은 습관처럼 혹은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순간마다 사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의 반응입니다. 사진을 받았을 때 단순히 예쁜 애라고 끝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혼자라서 외로운가 보네. 이 순간에 나를 떠올렸구나. 하고 이해할 줄 아는 남성이 결국 여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보내온 작은 사진 속에 숨어있는 커다란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사진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사진이 곧 당신과 나누고 싶은 친밀함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렘의 시작이죠. 3. 넋두리로 시작된 대화 호감일까 이용일까? 중년 남성들이 가장 헷갈리는 순간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이 뜬금없이 오늘 너무 힘들다라며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죠. 처음엔 단순히 하소연 같지만 그 뒤에 감춰진 심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성적 관심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의지하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박 씨는 지인 여성에게서 상사가 너무 답답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민을 들어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사적인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감정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든 일, 고민, 서운함 같은 감정을 내보이는 건 그만큼 신뢰가 생겼다는 의미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 쓰레기통처럼 본인의 불만을 해소할 대상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남성은 애매한 감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성이 기댄다는 이유만으로 호감이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넋두리로 끝나고 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당신의 일상과 감정을 묻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여성의 관심이 진심이라면 그녀는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도 알고 싶어 합니다. 둘째, 대화 빈도를 주목하세요. 자주 연락하며 감정을 공유한다면 호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면 그건 이용일 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때론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기울어지고 남성은 허탈함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넋두리를 들으면서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배출구인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결국 여성이 넋두리를 늘어놓는 건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이지만 그것이 곧 호감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 호감이라면 그 대화는 반드시 쌍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밥 잘 사주는 오빠로 끝나지 않는 법. 중년 남성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밥 잘 사주는 오빠로만 남는 경우죠. 여성은 처음엔 그런 만남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식사 비용을 내주는 존재로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관계를 어떻게 이성적인 매력으로 이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 씨는 한 여성 지인과 자주 식사를 했습니다. 늘 계산은 본인이 했고 상대는 고맙다는 말 외에 특별한 표현이 없었죠. 그는 점점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단순히 지갑 역할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은 많은 남성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여성 입장에서 밥을 얻어먹는 것과 마음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단순히 잘 사주는 오빠로만 머무른다면 관계는 쉽게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 자리를 단순히 먹는 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대화와 감정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적당히 의외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론 오늘은 내가 사줄게라는 말을 여성에게서 듣도록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번 사주는 남자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남자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단순히 돈을 쓰는 모습보다 매력적인 대화와 배려, 그리고 가끔은 장난기 섞인 반전에서 더 큰 끌림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이나 함께 걷는 산책 같은 시간을 제안해보세요. 돈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밥 잘 사주는 오빠로만 남아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을 단순한 지갑이 아닌 함께 있고 싶은 남자로 느낄 때 관계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매력입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매력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5. 여자가 말없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할 때 남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분명 대화가 잘 이어지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난 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다가오는 경우죠. 이때 남성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걸까? 아니면 진짜 마음이 있어서일까? 경기도에 사는 49세 장 씨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여성이 갑자기 답장이 끊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잘 지냈어?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죠.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정리하고 싶을 때입니다. 남성에 대한 호감이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단순히 바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일이나 가정 문제로 연락이 늦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셋째, 남성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은 종종 이런 심리 게임을 통해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서운함을 곧바로 드러내기보다는 여유 있는 태도로 맞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빴나 보네 정도의 가벼운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줄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 이후 대화가 이전보다 더 자주 이어지는지, 더 깊어지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녀의 마음이 진지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찾아온 여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중요한 건 그 한 번의 재등장이 아니라 이후의 흐름입니다. 여성이 다시 연락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끊어졌다 이어지는 그 순간은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일상 공유는 연애 신호일까 착각일까?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많은 남성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바로 일상 공유입니다. 여성이 자기 하루를 소소하게 털어놓을 때 그것을 단순한 습관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분명한 연애 신호로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윤 씨는 한 여성 지인으로부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와서 기분이 다운됐어 라는 메시지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냥 잡담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대화가 하루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여성의 일상 공유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일상을 공유하는 데는 몇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친밀감을 쌓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사소한 감정과 순간을 나눈다는 건 상대를 내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감정적인 유대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상대가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셋째, 은근히 연애 감정을 탐색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그 이야기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를 통해 관계 가능성을 가늠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일상 공유가 연애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편안함 때문에 혹은 지루해서 습관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일상 공유의 감정 표현이 동반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밥 먹었어가 아니라 오늘은 혼자 먹으니까 괜히 허전했어 같은 말이라면 그것은 감정적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고 남성의 하루에도 관심을 보인다면 그건 명백히 호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일상 공유를 단순한 대화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성의 소소한 말 속에는 때때로 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일상 공유는 단순한 잡담 같지만 그 속에는 당신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려는 은밀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남자의 눈치와 따뜻한 반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7. 반전 매력, 여자를 끌어당기는 결정타.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반전 매력입니다. 처음엔 무심해 보이던 남자가 뜻밖의 따뜻한 면모를 보이거나 늘 진지하기만 하던 사람이 가끔은 유쾌한 농담을 건넬 때 여성들은 강하게 끌립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결정타로 작용하는 순간이죠. 경기도에 사는 54세 김 씨는 평소 과묵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 자리에서 그는 예상 밖으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주변 여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남자에서 숨은 매력을 가진 매력적인 남자로 보였던 겁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내가 몰랐던 모습을 발견할 때 강한 설렘을 느낍니다. 반전 매력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와 다른 진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무뚝뚝하던 남성이 뜻밖의 세심하게 챙겨줄 때, 혹은 항상 진지한 남자가 어느 순간 장난스러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작은 차이가 여성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면 여성은 쉽게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매번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반전 매력을 보여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반전 매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일 뿐입니다. 여성은 언제나 새로운 설렘을 원합니다. 안정감 속에 숨겨진 의외성, 진지함 뒤에 숨어있던 따뜻함, 무심함 속에서 피어나는 다정함. 이 모든 것이 여성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결정타가 됩니다. 결국 반전 매력이란 당신이 가진 여러 얼굴 중 하나를 적절한 순간에 보여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그녀를 사로잡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히 만남과 헤어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세심히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결국 공통된 핵심은 여성의 작은 신호 속에 큰 의미가 숨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행동, 사진 한 장, 넋두리 같은 대화, 그리고 연락의 끊김과 재개까지. 모두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심리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마음이 있다면 반복과 깊이를 통해 드러냅니다. 남성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읽어낼 때 관계는 단순한 지인에서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사소한 신호와 따뜻한 공감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자신 안에 매력과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받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지나쳐버린 건 없으셨나요? 작은 차이를 알아채는 순간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사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